제가 지금 230번 정도 이렇게 강의를 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어려웠던 강의가 지난 12월 3일이었습니다. 12월 3일은 무슨 날이냐면은 우리 고3 아이들이 수능 성적표를 받아든 날이에요. 근데 이제 작년에 우리 둘째가 고3이었거든요. 그래서 얘가 수능 보고 온 날 남자인데 저녁에 답을 맞춰보더니 울더군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그다지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았는데 답을 맞춰보더니 울어요. 그래서 마음이 굉장히 안 좋았어. 근데 며칠 후에 남양주 와부 고등학교 고3 학년부장 선생님이 나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12월 3일 날 꼭 와주세요. 11시에 와주세요. 왜냐면 9시부터 애들이 수능 성적표를 받아들는데 다 절망에 져 있습니다. 오로지 10%만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가고요. 나머지는 못 가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우리 집에도 그런 애가 하나 있는데 애 하나 간수하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몇 명이나 되냐고 하니까 250명이에요. 그래서 이제 갔어요. 갔는데 제가 우려했던 상황이 그대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 고등학교 3학년 교실이 침몰하고 있는 세월호랑 너무나 닮았어요. 남녀공학인데 한 아이가 여학생이 창가에 기대서 울고 있고 두 여학생은 끌어안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남학생들이 복도로 내가 걸어가는데 거칠게 걸어가는데 거의 침을 뱉을 기세로 걸어가는데 뭐라고 하냐면 아이씨 엄마는 왜 계속 카톡질이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강의하기 3분 전 애들은 다 고개를 쳐박고 있는데 내가 뭔 얘기를 해야 될까 고민하고 있는데 우리 아내한테서 나에게 카톡이 왔어. 우리 머스마가 수능 최저를 맞췄는지 안 맞췄는지 알아보려고 카톡을 보냈는데 답이 없다고. 그런 상황에서 제가 이제 강의를 해야 되는데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첫 마디를 미안합니다라고 했어요. 당신들 표정을 보니까 당신들 지금 18, 19인데 수능 성적표 받아든 사람의 표정이 아니라 인생의 최종 성적표를 받아든 사람의 표정 같다. 근데 내가 덴마크에 갔더니 걔네들은 다 대학도 안 가고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그렇고 요나스처럼 아주 똘똘한 아이가 2년째 대학 안 가고 이렇게 여유를 가지고 있더라. 그래서 미안하다. 우리가 어른들이 이런 사회를 만들어줘서 미안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제 강의의 결론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근데 미안하다는 말을 하면 또 미안하다. 우리가 너무 많은 시도를 어른들이 했는데 이걸 제대로 시도를 못했으니까 이런 상황이 됐으니까 그래서 너희들도 이제 어른이 됐으니까 같이 바꿔보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강의가 끝났는데 두세 명의 남학생이 나를 쫓아와가지고 강의가 좋았다면서 친구 삼아달래. 페이스북 친구. 그래서 내가 걔네들하고 얘기를 하는데 얘가 굉장히 똘똘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역으로 인생 상담을 구했습니다. 우리 집에 너 같은 애가 하나 있는데 수능 보고 와서 울던데 내가 내한테 집에 가서 걔한테 뭐라고 얘기를 좀 좋겠냐. 그랬더니 그 중에 한 학생이 뭐라고 답했냐면 말로만 괜찮다고 하지 마시고 실제로도 괜찮으십시오. 스승이 됐었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하고 했더니 자기가 수능 보고 온 날 엄마한테 엄마 나 별로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대. 이번에 엄마가 원하는 그 대학에 내가 못 가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엄마가 말로는 괜찮다. 근데 설거지하면서 한숨을 푹 잠을 못 잤다고 머리가 아프다고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 자기가 죄인의 심경 그러니까 말로만 괜찮다고 하지 마시고 실제로 괜찮으십시오. 근데 여론조사를 보니까 한 달 전에 여론조사에서 언론에 보도됐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부모로부터 가장 듣고 싶은 말이 1번이 사랑해, 2번이 괜찮아요. 괜찮다? 근데 우리 어른으로서 우리 아이들에게 괜찮다라고 말을 건네지만 때로는 우리 말빨이 안 된다는 걸 우리가 알아. 그래서 너무 미안해요. 우리 둘은 괜찮지만 사회에서 안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야, 덴마크에 가서 우리가 함께 배워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이유는 덴마크는 괜찮아라는 말이 실제로 통하는 사회. 그러니까 노영숙 씨가 요나스 아들한테 괜찮아. 그럼 그게 진짜 괜찮아져. 근데 우리는 내가 이 진보 지식인으로서 오마이뉴스 사장으로서 얼마나 우리 아들한테 야 학벌이 뭐가 중요하냐, 네가 원하는 대학에 안 가도 괜찮다, 얼마나 그동안 얘기를 했겠어. 근데 얘는 안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답을 맞춰보고 나서 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괜찮아라는 말이 실제로 통하는 사회가 행복 사회다. 그렇게 그런 사회를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뭐 엄청난 무슨 뭐 정권 교체, 사회 교체 이런 걸 다 떠나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제자에게, 가족에게 괜찮아 이렇게 위로하는 이 말이 실제로 괜찮아지는 사회를 우리가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전부 다 여기 와서 뭐 시청 공무원도 있고 자기 회사 사람도 있고 다 있지만 가장 기본적으로는 가족 구성원이에요. 여러분들이 여행 중에 가장 많이 생각하는 사람은 나는 가족이었을 것 같아요. 제가 이 덴마크에서 시작할 때 늘 우리 아들, 딸, 우리 아내 이렇게 가족을 생각했듯이, 그래서 가까이로부터는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가족에게 보내는 괜찮아 이 말이 실제로 아이를 사랑하게 만들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되겠구나. 그 길은 우리 각자가 작은 모델을 만드는 거예요. 사실 저는 오마이뉴스 하면서 주로 싸움당 역할을 그동안 많이 했어요. 근데 덴마크 취재하면서 비판도 중요하지만 가장 큰 무기는 새로운 모델을 만들었어요. 아, 이러니까 행복하구나. 이런 모델을 우리가 이렇게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모델을 만들어서 이걸 번지게 하는 것이다. 근데 이거 하다 보면은 쉽지 않을 거라고 여러분 생각합니다. 실패하고요. 좌절할 수도 있고, 왜 꽃이 이렇게 빨리 안 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텐데, 덴마크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서두르지 말자인 것 같아요. 서두르지 말자. 뿌린 대로 거두는데 뿌리지도 않았으면서, 그러니까 충분히 뿌리지도 않았으면서 왜 꽃이 안 피지? 이렇게 너무 저거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뿌리지 않았다 하더라도, 꽃이 피지 않았다 하더라도 우리가 뿌렸으면 그건 어딘가는 있는 것이다. 우리가 내일도 그룬트비한테 갑니다만 그룬트비보다 더 위대한 사람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크리스찬 콜이에요, 사실. 근데 제가 지면에서 크리스찬 콜을 언급을 너무나 조금 해가지고 미안한데 콜한테. 근데 콜이 이해를 할 것 같아요. 왜? 그룬트비는 책을 무려 40~50권이나 썼어. 산수보다 훨씬 더 썼어. 근데 그룬트비가 그려놓은 이 그림을 몸을 바쳐서 실천한 사람은 사실은 크리스찬 콜이에요. 걔는 지가 처음으로 대안학교를 만들었고 애들하고 직접 이 교장이 되어가지고 살면서 완전히 진짜 몸빵한 거야, 우리나라 말로. 몸빵. 근데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얘한테. 당신은 왜 책을 안 씁니까? 그룬트비는 많이 썼는데. 크리스찬 콜이 뭐라고 답했냐면, 내가 그동안 가르친 아이들이 이 세상에서 자라고 있다. 그들 각자가 한 권 한 권의 책이다. 내가 가르친 아이들이 이렇게 수많은 책으로, 책의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굳이 책을 쓸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크리스찬 콜은 그룬트보다 훨씬 늦게 태어났죠. 빨리 죽은 이런 사람인데, 이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자세, 내가 씨를 뿌리지만 꽃은 언젠가는 피고 언젠가는 어딘가에는 확장되어 있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굳이 우리가 스스로 꽃을 보지 않아도 그거를 피우는 과정을 즐기면 우리가 행복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